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제네시스 GV80입니다. GV80은 제네시스의 첫 번째 SUV이고 브랜드의 판매를 높여줄 모델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플랫폼이나 기술, 인터페이스까지 현대차 그룹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트림이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는 처음으로 트림이 없는 차죠. 그러니까 기본형 모델에서 취향에 맞게 또는 필요에 따라서 옵션이나 패키지를 선택을 해서 주문하는 방식입니다. 엔진은 3.5와 2.5 가솔린 그리고 3.0 디젤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차는 3.5 트윈터보의 풀 옵션 사양입니다. 가격은 약 8,9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GV80은 이번이 세 번째 시승인데 다시 봐도 존재감이 있는 디자인입니다. 차 크기에 맞게 좀 묵직해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역시 두 줄 라인인데, 헤드램프와 측면 그리고 테일램프까지 두 줄로 방향지 시등이 들어갔어요. 이게 다른 브랜드에서는 잘 보기 힘든 디자인이기도 하지만 그 빛 자체가 되게 밝아요. 그래서 야간은 물론 낮에도 굉장히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띄는 건 좋은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약간 좀 눈이 아플 정도예요. 저번 시승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GV80과 G80은 좀 예쁜 색깔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에 어울리는 색깔이 많아요. 저번에 시승했던 하얀색이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라면 이 검은색은 묵직해 보이는 느낌을 더 배가시키는 것 같습니다. 차체 사이즈나 포지션을 보면은 XC90이나 GLE, X5 등과 경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차들과 비교해보면은 전 장에 비해서 폭이 좀 넓은 편이고요. 반면에 휠베이스는 가장 짧은 편에 속합니다. GV80은 엔진에 따른 외장 디자인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트렁크에는 제네시스와 GV80 AWD 배지만 붙죠. 근데 가솔린과 디젤은 머플러로 구분이 됩니다. 디젤은 그 팁 장식 없이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숨겨져 있었는데, 이 가솔린은 양쪽으로 머플러 팁을 뽑았습니다. 이 머플러의 장식도 그릴과 그 디자인이 거의 비슷하죠.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 AS, 사이즈는 265에 40R 22입니다. 22인치가 GV80에서 가장 큰 사이즈고요. 이 3.5 터보의 경우에는 20인치와 22인치 두 가지죠. 예, GV80의 실내는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럽습니다. 실내 디자인이 심플하다고 느끼는 거는 이 대시보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시보드가 그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좀 평탄하죠. 굴곡도 별로 없고. 다른 차들도 그렇긴 하지만 이 차는 특히 동반녀석 앞쪽이 쭉 뻗어 있어서 시야가 더 많이 확보가 됩니다. GV80은 여러 가지로 실내를 조합을 할 수가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좀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이 좀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대시보드라든가 도어 트림에 적용된 우드 역시도 그 밝은 색이 좀 더 진짜 나무의 느낌이 더 많이 납니다. 그리고 A필러와 천장 전체에는 이 부드러운 소재를 적용을 했는데, 이거 역시도 그 실내의 고급스러움을 높여주는 부분이죠. 모니터는 14.5인치 와이드 타입이 적용이 됐고요. 현대차 그룹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의 모니터죠. 업계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큰 편에 속합니다. 이거보다 큰 사이즈는 투아렉의 15인치, 테슬라의 17인치 정도가 있겠네요. 확실히 비슷한 사이즈라고 해도 이 와이드 타입이 좀 더 보기가 좋고요. 돌출형인데 이렇게 자꾸 흔들어 보면은 그 소리가 약간 있긴 하지만 그 전체적인 마무리는 꽤 좋습니다. 돌출형 모니터의 장점이 위치가 높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 좀 잘 들어오고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시야와 모니터의 높이가 거의 맞습니다. 지금 이 홈 화면이고요. 이렇게 센터 패시아에 있는 컨트롤러로 돌려서 메뉴를 이동할 수도 있지만 터치 스크린도 가능합니다. 확실히 14.5인치, 그러니까 좌우로 폭이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 배치되어 있는 그 아이콘들의 수도 많죠. 그리고 좌우의 폭이 넓어서 다른 와이드 타입은 보통 3분할인데 이 차는 4분할이에요. 그리고 편의 장비는 현대차 그룹이 갖고 있는 그 장비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시트 메뉴에서는 동승석 뿐만 아니라 2열과 3열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열 시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헤드레스트를 접을 수가 있죠. 2열 시트도 이렇게 설정을 해서 별도로 접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1열에서 2, 3열 시트까지 접고 펼 수 있는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요 메뉴는 설정해서 조절을 하는데, 여기에 차량과 내비게이션, 사운드, 기기 연결, 사용자 프로필 같은 주요 메뉴가 이쪽에 다 모여 있죠. 이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그 말 그대로 그 운전과 관련된 메뉴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의 커스텀에 들어가면은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 서스펜션, AWD 모드의 그 개별적으로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 또는 두 가지로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는 작게와 중간,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차의 성격을 생각을 하면은 그냥 끄고 다니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계기판의 테마 선택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테마 1, 2, 3가 있는데, 지금처럼 드라이브 모드 그 체크를 하면은 드라이브 모드,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에 따라서 그 디자인이 바뀝니다. 근데 다른 디지털 계기판들과 달리 그 디자인이 아주 크게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입체 계기판도 있잖아요. 보통과 약하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입체로 사용을 하고 자주 보다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어지러울 수 있어요. 라이트에서 실내 무드 조명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무드 조명 메뉴가 나옵니다.
무드 조명의 그 적용 범위는 아주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빛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좀 이렇게 은은하게 나오는 그런 빛이에요.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는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 그리고 기어 셀렉터 다이얼이 있고요. 색상은 아쿠아마린과 펄 화이트, 토파즈 옐로우, 사드 브라운 등이 있는데 이 차도 좀 파란색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지금은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기본 2분할입니다. 오른쪽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탑뷰고요. 다른 현대기아차는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뒤쪽에 차가 지나가면 이렇게 경고음이 울리고요. 만약에 후진을 한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제동도 겁니다. 이 진동도 울리네요. 그 운전대에서. 어쨌든 이쪽 아이콘을 눌러서 이렇게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걸 누르면은 360도로 돌려서 회전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 정도 사이즈의 SUV에서 이런 기능이 있으면은 주정차 할 때 좀 더 사용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설정에서는 탑뷰나 후방뷰, 주차거리 경고 이렇게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GV80은 요즘 차로는 드물게 실내에 하이그로시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았는데 요 공조장치 패널에만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쓰였습니다. 이 공조장치 패널의 위치는 모니터보다 상대적으로 좀 낮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 패널 자체가 약간 이렇게 위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갖고 눈에 좀 잘 들어와요. 그리고 패널 전체의 크기도 크고요. 이 공조장치에는 별도의 액정도 있는데 이 물리 버튼과 그 터치가 좀 혼합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있는 맵이라든가 라디오 셋업, 그리고 오토, 오프 이런 거는 물리 버튼이고요. 여기 바람 세기라든가 이 밑에 있는 뭐 열선 스위치 이런 거는 터치입니다. 이 기어 셀렉터 앞에 있는 이 수납 공간은 현대기아차 또는 제네시스의 특징 중 하나인데 그 현대기아차에 비하면 여기에 그 수납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여기는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고 있고요. 이렇게 핸드폰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고 여기에는 USB 단자 2개가 마련이 됩니다. 저번에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센터페시아의 컨트롤러는 이 돌렸을 때의 그 느낌이라든가 소리가 꽤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필기도 가능하고요. 이 센터페시아의 컨트롤러와 이런 다이얼, 송풍구, 그리고 스포크에 있는 버튼들도 공통된 이런 디자인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실내에서 그 일관된 디자인 Q라고 하겠습니다. 기어 셀렉터는 다이얼 방식이고요. R&D는 좌우로 한 번씩만 돌려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P는 그 위에 있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되고요. 이 차 역시도 그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D 모드에서 차문을 열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은 자동으로 P로 체결이 되고요. 시동을 꺼도 마찬가지고요. 기어 다이얼에도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대시보드라든가 도어 트림보다 여기에 적용된 그 무드 조명이 좀 더 눈에 잘 띕니다. 기어 다이얼 우측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있습니다. 이게 베뉴나 펠리세이드와 같은 인터페이스인데 물론 디자인은 더 고급스럽죠. 좌측이나 우측으로 돌려서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누르면은 터레인 모드로 바뀝니다. 터레인 모드는 스노우와 머드, 샌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근데 이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이 좀 위치가 멀고 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드라이브 모드를 이제 조절을 하려면은 운전대와의 거리가 좀 있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의 커버는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이고요. 차 크기를 감안하면은 딱 적당한 사이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차는 센터 패시아가 플로팅 타입인데 그러니까 이 밑에 쪽이 이렇게 뚫려 있죠. 보통 이렇게 플로팅 타입 센터 패시아면은 그 수납 공간이 이거보다 좀 더 앞쪽에 있는데 이 차는 센터 콘솔 박스에 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USB 단자와 C볼트가 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USB 단자가 3개가 있는 거죠. 키는 약간 묵직한 편이고요. 버튼이 좀 많은 편이죠. 그리고 리모트 입출차 기능도 지원이 됩니다. 실내 디자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 운전대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운전대의 디자인과는 좀 달라요. 보통 운전대는 3스포크 또는 4스포크인데 이 차는 그 밑에 그 스포크가 없어갖고 얼핏 보면 약간 좀 웃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운전대의 그 림의 두께는 좀 두꺼운 편이에요. 성인 남자가 잡으면은 약간 좀 두껍게 느낄 정도? 여기에 적용된 가죽은 약간 좀 쫀득합니다. 운전대 조절은 모두 전동이고요. 스포크에 적용된 이 버튼의 배치나 인터페이스도 기존의 현대기아차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새로 적용된 인터페이스입니다. 에어컨 켜줘. 에어컨을 켤게요. 계기판은 12.3인치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고요. 전체적인 시인성이나 그 화질은 꽤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디자인이 변경이 되고요.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 세 가지인데 이 에코 모드일 때의 그 디자인이 가장 예쁘지 않나 싶어요.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주요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HUD의 시인성이나 크기는 꽤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눈에 좀 잘 들어와요. 표시되는 정보도 많고,
그리고 보통 현대차 그룹의 HUD는 그 0으로 맞춰지면 그게 딱 수평이 맞거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0으로 하면 약간 삐뚤어지고요. 이거를 마이너스 4로 맞추면 딱 수평이 맞습니다. 이게 셀토스도 그랬는데 이제 출고할 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수평 그 0점이 안 맞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정보로는 주행 경로와 도로교통 표지판 안내, 주행 편의 정보, 후측방 안전 정보, 라디오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정보는 이제 기존의 현대기아차와 거의 비슷한데 그래픽이라든가 시인성이 이 차가 훨씬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할 때 양쪽에서 지나가는 차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테슬라 모델 3를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HUD의 시인성, 특히 어제처럼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상황에서도 그 전체적인 시인성은 꽤 좋은 편이에요. 시트는 성인 남자에게도 충분한 크기입니다. 좌우의 폭이라든가 쿠션의 길이 자체가 충분해요. 쿠션은 좀 탄탄한 편이고요. 이 가죽은 그 눈으로 보는 것 대비 그렇게 아주 부드럽진 않습니다. 반면에 헤드레스트는 쿠션이 좀 있는 편이고요. 쿠션의 앞부분은 연장도 되는데 그 조절 폭이 꽤 큰 편입니다.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다 원터치이고요. 1열에서 2열의 블라인드도 개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어 포켓의 크기는 차 크기 대비해서 좀 용량이 작은 편이죠. 제네시스는 구형 G80이나 신형 그리고 이 차까지도 그 도어 포켓의 크기가 좀 작은 편이에요. 2열의 전체적인 거주성은 꽤 좋은 편입니다. 무릎 공간만 놓고 보면은 차 크기 대비해서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 시트의 형상이라든가 편의성 종합적으로 보면은 2열의 거주성은 꽤 좋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2열 시트를 가장 뒤로 슬라이딩 했을 경우 제가 앉으면은 주먹이 2개 정도가 들어가요. 핸드폰 하나가 들어가면은 거의 주먹 2개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2열의 무릎 공간만 보면은 산타페나 소렌토, 카이엔보다는 좀 작죠. 반면에 2열 시트의 착자감은 6대4 분할로는 가장 좋은 수준입니다. 시트의 크기가 좀 넉넉하고요. 성인 남자 기준으로 쿠션이 약간 좀 짧은 감은 있는데 그 전체적인 크기가 넉넉합니다. 그리고 이 등받이의 각도도 굉장히 뒤로 많이 넘어가는 편이고요. 거기다가 2열 시트는 꽤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저 방석 같은 경우에는 전동으로 그 높낮이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슬라이딩은 수동인데 나머지 조절은 전동입니다. 이와 비슷한 크기의 차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1열 시트 밑쪽의 공간은 약간 좋은 편이에요. 이렇게 신발을 넣으면은 1열 시트 가장 낮게 한 상태에서 그 위아래의 공간이 좀 좁아요. 그리고 3명이 앉을 수 있긴 하지만 이 가운데 부분이 올라와 있고 가운데 시트가 좀 좁아서 확실히 가운데 앉은 사람은 좀 불편하겠죠.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별도의 공조장치와 통풍 시트까지 마련이 돼요. 그러니까 2열에 통풍 시트까지 있는 차가 그렇게 흔하진 않죠. 이 온도 조절도 여기서 개별적으로 조절이 가능한데 이 바람 세기는 여기서 이렇게 조절하면은 저 1열까지 같이 연동이 돼요. 요거만 이렇게 따로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쪽에는 USB 단자 2개와 220이 마련이 되고요. 2열의 암레스트는 꽤 넓고 탄탄하고요. 컵홀더는 여기에 있습니다. 파노라마 루프는 이렇게 분할된 방식이어서 한 장짜리보다는 확실히 좀 개방감이 덜하긴 하죠. 2열 승객을 위해서 이렇게 블라인드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전동입니다. 그리고 2열에도 약하지만 무드 조명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손잡이와 이 트림, 이 안쪽에 이렇게 가늘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 밑에 쪽 트림에 있는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으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잘 눈에 안 띄죠. 3열로 들어갈 때는 2열 시트 어깨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슬라이딩과 등받이까지 같이 접힙니다. 3열의 공간은 확실히 제한적이죠. 바로 앞에 시트는 앞쪽으로 밀고 첫 번째 걸리는 위치인데 이럴 경우에 2열의 무릎 공간은 조금 줄어들고요. 3열에 앉으면은 제 기준으로 이렇게 무릎 공간이 이 정도가 남아요. 그러니까 2열 등받이에 닿는 정도는 아니지만 좀 제한적이긴 하죠. 3열의 공간은 다른 것보다 헤드룸이 가장 부족합니다. 제가 앉으면은 그 머리와 천정이 닿아요. 그리고 시트의 방석도 좀 짧은 편이긴 한데 3열 치고는 이 쿠션이 조금 부드러운 편입니다. 그리고 등받이의 크기도 좀 큰 편이고요. 3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공조장치가 있고요. 이거는 등받이 각도 조절입니다. 그 3열 시트의 그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는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리고 여기에는 컵홀더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수납 공간이죠. 3열 승객이 나갈 때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쭉 시트가 앞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고요. 트렁크는 키나 도어 트림의 버튼으로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와이퍼에 있는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3열 시트까지 사용했을 때 트렁크 기본 용량은 좀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트렁크 입구부터 3열 시트 등받이까지의 그 폭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2, 3열 시트는 여기 트렁크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접고 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헤드레스트까지 같이 접히고요. 그리고 2열 시트 역시도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전동으로 접힙니다.
2, 3열 시트를 모두 접으면 이렇게 큰 공간이 생기고요. 트렁크 바닥부터 3열 시트 등받이까지는 거의 평평하게 쭉 이어집니다. 근데 3열부터 2열 등받이는 약간 좀 경사가 지고요. 그래서 2, 3열 시트를 모두 접었을 때 그 평평함 정도로만 보면은 그 산타페 5인승이 더 낫습니다. 참고로 이 트렁크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여기에도 좀 작은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고요. 예, 공회전 때 엔진 소음은 꽤 조용합니다. 최근에 타본 가솔린 SUV 중에서 좀 조용하다고 느낀 차가 GLE 450 카이엔인데 거의 그 차들만큼이나 조용한 것 같아요. 공회전 때 그 엔진 음색이 정확히는 이게 약간 좀 배기음 같기도 한데 둥둥둥한 소리가 있긴 한데 그 볼륨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공회전 때 이 엔진 정숙성에는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진동 역시 마찬가지인데 보통 가솔린 SUV 타시면은 진동이 되게 적은 걸 기대를 하시잖아요. 거의 그런 기대치에 걸맞는 그런 진동 억제 능력입니다. 시트라든가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이 아주 약하게 있긴 한데 그게 그렇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 차는 공회전에서 시트나 운전대로 진동은 거의 없는데 이 센터 콘솔 박스 있잖아요. 이 커버 이 부분에서 좀 진동이 있어요. 그래서 팔 이렇게 기대면은 여기서 좀 진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켰을 때 진동이 늘어난 차가 많거든요. 뭐 디젤이든 가솔린이든. 근데 이 차는 에어컨 가동 유무에 상관없이 진동이 거의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리고 차가 조용하다 보니까 그 1단만 틀어도 이 팬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리긴 하죠. 기본적으로 이 차는 전체적으로 방음이 되게 잘 됐어요. 지금 바람이 되게 많이 부는 날인데 외부와 좀 탁 차단이 된 느낌? 근데 지금처럼 후진을 넣고 발을 떼면은 이제 크리핑 현상이 생기잖아요. 천천히. 그럴 때 이 초반에 이쪽으로 가늘게 진동이 전해지긴 해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신형 G80 3.5와 동일하죠. 380마력의 3.5L 트윈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되고요. 변속기는 8단 자동입니다. 이게 기존의 3.3 트윈 터보를 대체하는 개념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조용하고 동력 성능도 꽤 좋습니다. 근데 그 동력 성능 대비해서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 그렇게 민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엔진 출력이 있다 보니까 조금 밟아도 잘 움직이긴 하는데 지금처럼 살짝 이렇게 밟잖아요. 그러면은 한 반 템포 정도 있다가 이제 반응을 하고 좀 깊게 밟아야지 제 출력이 나옵니다. 이거는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GV80이 기본적으로 이제 고급차고 특히 국내에서 이 엔진의 차를 사는 그런 고객들은 나이대도 있고 좀 조용한 걸 원하시잖아요. 그거에 맞춰 갖고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전체적인 방음이 꽤 좋습니다. 엔진뿐만 아니라 그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그러니까 하체의 방음까지 잘 됐어요.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기 소음은 생각보다는 좀 큰데 그 안에서 들을 때는 그 소리가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그 엔진 방음을 좀 신경 써서 한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 도로를 시속 90으로 달리면은 타이어 소리가 잔잔하게 들어와요. 사실 노면 소음은 방음도 방음인데 타이어의 크기나 그 제품에 따라서 그 소음이 좀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22인치 타이어 끼고도 이 정도니까 하체의 방음을 굉장히 잘했다고 하겠죠. 근데 지금 같은 속도에서 좀 둔턱이나 거친 노면을 달릴 때는 저 뒤에서 3열 시트 뭐 등받이가 떨리는 소리 뭐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어제는 안 들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쪽 그 도어 트림 쪽에서 잡소리가 좀 있습니다. 이게 실내가 좀 조용하다 보니까 저런 그 잡소리가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하체는 기본적으로 탄탄한 편이고요. 굳이 부드러움과 탄탄한 쪽으로 나눈다면은 이 하체는 좀 탄탄한 편에 가깝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가 그 상하의 바운싱이 컴포트 모드 기준으로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특히 이 차는 이제 처음에 탈 때는 좀 꽤 단단하게 느껴지는데 이제 운전을 하면 할수록 처음만큼 그렇게 또 단단하게 느껴지진 않고요. 이 차 엔진을 생각을 하면은 좀 스포티한 회전 성능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속도 자체는 다른 차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돌아 나갈 때 그 모션이라든가 전자장비 개입 이런 거는 그냥 좀 밋밋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세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꽤 무거운데 코너 돌 때는 그렇게 별로 무거운 차 같진 않아요. 언더스티어도 거의 안 나고.
보통 무거운 SUV일수록 오르막과 내리막의 그 모션 차이가 좀 큰데 이 차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네요. 오히려 방금처럼 오르막에서 속도를 좀 더 내니까 그 제어가 들어오는데 그 풀어주는 게 확실히 그 아래급 SUV들보다는 좀 더 제어가 많이 들어가고 좀 늦게 풀어주네요. 그러니까 이 차가 좀 크고 무거운 SUV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차의 가속력은 그 엔진 출력에 맞는 그런 성능이에요.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력이 대략 한 22초, 23초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시승했던 링컨 에비에이터나 벤츠 GLE, 카이엔보다 조금 빠릅니다. 좀 인상적인 거는 고속까지 뻗어나가는 가속력인데, 그 200 넘어서도 물론 속도가 높아질수록 속도가 가속력이 이제 줄긴 하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처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 차가 일상 용도로 가속배를 조금씩 밟고 다닐 때는 그 초기 반응이 좀 더딘데, 대략 한 2500rpm? 예, 대략 한 2500에서 3000rpm 그 사이가 되면은 이제 부스트가 제대로 걸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힘이 나오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 소음은 당연히 조용한데, 예를 들어서 시속 90으로 달리면은 엔진 회전수가 한 1250, 130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당연히 엔진 소리가 적죠. 근데 회전수를 한 3000rpm 이상을 쓰면은 상대적으로 그 엔진 소리가 좀 더 커집니다. 이게 엔진 회전수 대비해서 그 소리가 큰 건 아닌데, 그 이하의 회전수에서 소음이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크게 들립니다. 지금까지는 액티브 사운드를 껐고요. 지금은 가장 크게로 설정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쭉 가속을 해보면은 그 엔진 음색이 그 끄기에 비해서 좀 굉장히 많이 두터워지죠. 음량도 좀 더 커지고. 근데 그 소리가 뭐 이렇게 듣기가 좋은 건 아니라서 이 차는 그냥 끄기로 다니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 차는 ISG로 엔진이 꺼질 때, 뭐 대부분의 차들이 엔진 꺼질 때 스르르 꺼지긴 하지만 이 차는 유독 그 진동이나 이런 게 없이 싹 꺼지네요. 그리고 엔진 시동이 켜질 때도 그 움직임이 굉장히 적어요. 이 시트가 엔진 켜질 때 살짝 좌우로 움직이긴 하는데 그게 아주 짧게 끝나죠. 지금처럼 풀 RPM 쓰면서 가속을 할 때 이 풋레스트 쪽으로 좀 가늘게 진동이 전달이 되긴 하네요. 그리고 이 차는 스포츠 모드가 아니어도 속도가 한 130 정도가 넘어가면은 자동으로 이 시트 옆구리가 조여지고요. 다시 속도가 한 105km 이 정도가 되면은 다시 풀립니다. 고속에서의 안정감은 괜찮은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가 상하는 물론 그 좌우의 롤이 또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고속으로 달릴 때도 운전자가 받는 그런 불안함이 크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고속으로 직진할 때 그 앞쪽이 약간 좀 이렇게 흔들리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인 걸 감안을 하면은 고속으로 주행할 때 그 전면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꽤 적습니다. 확실히 같은 코너를 거의 비슷한 속도로 돌아도 스포츠 모드가 좀 더 낫네요. 좀 더 움직임이 스포티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장비 개입이 좀 덜 들어오고요. 풀어주는 것도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댐핑도 단단해지잖아요. 컴포트 모드에서도 차 무게 대비해서 코너에서 이렇게 차가 많이 기울어지는 편은 아닌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거보다 좀 덜 기울어지니까 그거 역시도 운전자한테 좀 더 안정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엔진 출력이 있다 보니까 연비가 좀 안 좋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순간 연비가 대략 한 14, 15는 안 나오고요. 13, 14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같은 조건에서 뭐 GLE 450이나 에비에이터보다는 좀 덜 나오더라고요. 좀 이렇게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그리고 시속 110에서는 대략 한 12, 13 나오는데, 보통 큰 배기량의 가솔린 차들이 90과 110에서의 그 순간연비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이 차 역시도 그래요. 이 차선 변경 보조는 GV80에 가장 먼저 적용이 되고 G80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이 실행 조건은 좀 까다로워요. 테슬라에 비하면은. 그리고 말 그대로 이렇게 보조예요. 예를 들어서 차선을 변경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깜빡이를 이렇게 켜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천천히 이동을 합니다. 이 기능은 ACC를 켜면은 활성화가 되는데, 계기판 상단과 HUD 상단에
이렇게 녹색으로 이제 화살표 표시가 떠요. 저 표시가 떠야지 이제 기능이 활성화가 된 거고요. 이렇게 깜빡이를 넣으면은 변경이 되는데 운전대 잡고 있어야 돼요. 운전대 안 잡고 있으면은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핸들을 잡으라고 밑에 이제 메시지가 뜨고요. 그리고 이렇게 점선은 되는데 이제 실선은 또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사용 조건은 좀 제한이 있고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냥 아주 완전 초보가 아닌 다음에야 실제적으로 이렇게 유효한 그런 기능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HDA는 최신 버전답게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간선도로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과속 카메라는 이동식도 같이 인식을 하죠. 그래서 ACC를 켜고 주행을 할 때 그 과속 카메라 밑으로 자동으로 속도를 떨어뜨리고 지나가면 다시 세팅한 속도로 돌아갑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상황에서도 이 차로 유지를 써봤는데 그때도 정상적으로 특히 지금 같은 이 구간에서도 잘 작동이 됩니다. 제가 어저께 뭐 많이 아주 써본 건 아니지만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때도 작동이 잘 되고요. 뭐 다른 시승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경고 시점은 좀 일찍 들어오고요. 예전에 비하면은. 그리고 이 경고 메시지 음이 울리고 좀 지나면은 이 기능이 해제가 되고요. ACC도 같이 풀립니다. 예, 이번에 GV80 가솔린은 처음 시승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기존에 탔던 디젤보다 전반적으로 승차감이 좋아요. 특히 같은 22인치 휠의 그 디젤과 비교했을 경우에 소음과 진동은 제외를 하더라도 그 하체의 느낌이 더 좋네요. 디젤 22인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애매한 그 단단함 또는 부드러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전반적인 승차감이 더 좋고요. 특히 이제 진동과 소음이 현저하게 적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그 승차감의 메리트가 더 큰 것 같아요. 물론 가솔린과 디젤의 차이라서 연비는 이제 이거 훨씬 안 좋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감수를 할 수 있다면 디젤보다는 역시 가솔린이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고출력까지 필요 없으면은 역시 2.5 가솔린 터보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GV80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 역시 가장 큰 장점으로는 안팎으로 끌리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편의 장비도 국내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장비들이 뭐 다 들어갔죠. 2열 같은 경우에는 이 차 크기 대비해서 그 2열의 그 무릎 공간이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전체적인 거주성은 가장 좋은 편에 속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트 자체가 좀 편해서 다른 차들과 비교해도 그런 거주성이 더 좋다고 느껴요. 이 계기판의 후측방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어제처럼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도 잘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화질 자체 또는 그 프레임이 좀 낮은 느낌이어서 다른 말로 하면은 기존에 이제 현대기아차에 쓰이는 것과 그게 큰 차이가 없어서 이 GV80 또는 그 브랜드를 생각을 하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쪽 도어 트림에서 자꾸 잡소리 생겨요. 그러니까 실내가 조용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들리는 잡소리가 좀 더 도드라지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HUD도 그 0점 수평이 안 맞고 앞서 탔던 GV80 같은 경우에는 두 대 탔잖아요. 그 차들은 근데 딱 0으로 하면 맞아요. 저 HUD가 수평이. 근데 이 차는 안 맞으니까 그 이제 조립할 때 그런 뭐 0점 조정? 뭐 그게 좀 안 됐다고 하겠죠. 근데 GV80의 전체적인 상품성은 꽤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진동이나 방음 대책, 편의 장비 면에서는 메리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로써 GV80 3.5 가솔린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